안녕하세요, 강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코노미 경제 3법 핵심 포인트 정리를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짧고 아주 핵심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해서 경제 3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건 여러분들 기사를 읽다 보면 공정경제 3법이라는 표현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큼 자주 나오진 않지만 관심 있게 기사를 읽어보신 분이라면은 기업규제 3법이라는 표현도 보셨을 거고요. 자, 그러면 공정경제 3법이라는 말이 표현이 맞을까요? 기업규제 3법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자, 우선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면 자,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이번 법안의 취지가 이 대기업이나 이런 재벌 이쪽에서의 방만경영 그리고 이제 책임 회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나선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자, 우리 한국은 시장경제죠. 시장경제 정부가 뭔가 나서려면은 이유가 있죠. 예. 이 기업에서의 이런 활동을 바라보는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결국 나섰는데 나선 어떠한 근거가 있겠죠. 그게 뭐다? 우리 경제를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법안이다 라고 해서 이제 공정경제라고 해서 그 세 개가 묶인 거예요.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감독그룹법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를 묶어서 공정경제 3법이라는 표현이 있고, 반대로 이거는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규제하는 법안이다 라고 해서 기업규제 3법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쓸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경제 3법이라고,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면접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뭐 토론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물론 이제 상대방이 뭐 의도를 갖고 물어보는 건 아니겠지만 왜 그걸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도 기업 규제라고 했는데 그걸 왜 규제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기업 지금 경영활동을 볼 때 꼭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약간의 좀 각각의 입장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 이 관련된 법은 읽을 때 이제 그냥 경제 3법으로 접근을 좀 해라. 이렇게 하나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 경제 3법의 이제 핵심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자, 상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주로 경제를 공부하시고 혹은 경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이 경제 내용을 좀 보려고 오셨을 텐데, 자, 우리 한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법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 육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법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중요한 것들 뭐가 있죠? 헌법, 또 예, 민법, 그리고 상법, 또 예, 죄 잘못 저지르면 하는 거, 예, 형법, 그리고 저 이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육법이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 상법은 사실상 이 경제계에 있어서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파워가 센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이 상법 개정안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좀 크게 진척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12월 연말 국회에서 좀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건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상법 개정안 중에서도 여러 개정안들이 통과가 됐어요. 법에 사실 하나만 건드린 게 아니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다? 3% 룰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면은 각 주주가 주인이라는 거고, 그러면 그 주주 중에 대주주도 있을 거고, 뭐 작은 주주, 소액주주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뽑아서 이사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감사가 있고 한데, 이때 감사위원을 외부, 그러니까 저기 이 대주주 그리고 이 특수관계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서 그것을 3%로 제한하자라는 게 정부의 원안이었는데, 특수관계인은 빼고 지금 대주주만 해가지고 3%까지만 행사하고 그 이상은 이제 못한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대주주의 권한이 세겠어요? 소액주주의 권한이 세겠어요? 소액주주의 권한이 좀 더 세지겠죠. 예. 즉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사를 좀 견제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사실 어느 주주가 회사 나쁘게 되라고 하진 않겠죠. 자기 주주니까 자기가 회사 잘 돼야 되니까. 자, 그런 측면인데, 아무튼 이제 또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경영권에 이제 위협이 된다. 특히 이제 해외 투기 자본 관련해서 이 뭐 감사를 이렇게 위안 안 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노출이 돼가지고 위협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기사를 읽어봐도 거의 이 정도 수준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법 개정안의 3% 룰은 그 장단점이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겠고, 공정거래법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공정거래위원회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저기 전속고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기업, 경영 이런 거 경제 관련해서는 잘못하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막 보다가 저기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제 장단점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경제 쪽은 그만큼 예민하고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여기에 이제 권한을 그만큼 심어준다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한쪽은 이거 너무 공정거래위원회한테만 힘을 몰아준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두 가지 이 찬반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안 됐어요. 대신 이제 공정거래법에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이나 기업 부분은 약간 좀 더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좀 통과가 됐죠. 그래서 요건 이제 폐지가 안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그룹법은 뭐냐면은, 이건 사실 제가 좀 설명 어떻게 드릴까 했는데, 이 관련된 이 법 내용을 좀 읽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하고 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금융위원회는 동일 기업 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해당 금융회사들의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여기 지금 해당하는 기업이 삼성, 자, 한화, 현대차, 뭐 교보 이런 것들이 지금 돼 있는데,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런 그룹들에 대해서 금융 쪽에 관련해서 이제 감독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 정도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참고로 기업 입장에서 좀 껄끄러운 정부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또 국세청, 그리고 금융감독원 이런 쪽. 뭐 물론 이제 금융위원회도 그렇긴 한데, 자, 어쨌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중요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연말에 사실 여러분들 당장에 취업과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일단 알아두면 좀 유익한 것들, 일단은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기타 중요 법안으로 해가지고 다중대표 소송제라고, 자, 다중대표 소송제, 이게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면 좀 나올 수도 있을 건데, 참여연대라는 곳에서 이제 삼성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제 알기로는 노태우 정부에 이렇게 좀 자금 이렇게 좀 주고받고 한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실제 소송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소송하기가 꽤 어렵죠. 왜냐면 이제 소액주 주주들이 얼마 이상의 이 주주를 모아야 되고, 그걸 또 감사위원한테 얘기를 해서 그게 통과가 돼야지 진행이 되는 건데, 아무튼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요건 좀 발전된 형태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자회사, 모회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A 회사랑 B 회사랑 이제 자회사, 모회사 관계예요. 근데 B 회사에서 C 회사에 약간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B 회사의 수익은 떨어지겠죠. 자, 그럼 A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A랑 B랑 자회사, 모회사 관계니까 A 회사 입장에서도 주식이나 이런 거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A 회사 주주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화가 나겠죠. 그럼 이 B 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다중대표 소송제. 자, 요런 게 하나 있고, 추가로 ILO 3법이라고, 이건 이제 노동법 관련된 건데, 사실 여러분들 세부적으로 알기엔 좀 어려울 거예요. 이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요런 거 해가지고 이제 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뭐 그런 범위라든지 요런 게 좀 조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참고로만 이 노동 관련해서도 이 개정된 부분이 있구나 정도면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공정경제 3법, 기업규제 3법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제 3법이라는 표현으로 우선 좀 접근을 해두시고,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금융감독그룹법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파워가 센 거는 아무래도 상법 개정안이다. 그리고 이번에
물론 이 3% 룰이 약간 후퇴해서 통과하긴 했지만 어쨌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약간 코로나 시국에서 기업 경영이나 활동이 좀 위축되는 상황에 이 상법 개정안이 앞으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지, 그리고 지금 개정안별로 다 찬반 입장이 있죠. 이때 찬반의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지,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은 이번 경제상법의 의미를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홈코노미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